안녕하세요. 청소년 노동인권지도 상담소의 인지쌤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혹시 몇 시간으로 지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만 18세 이상 근로자라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할 수 있고 최대 주 5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믿기지가 않죠?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큰 목소리를 낸 덕분에 지금과 같이 변화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노동인권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당시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내걸고 광장에 나와서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고 외쳤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노동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산업혁명 초기 하루 노동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당시에 영국 가정의 침대는 따뜻해질 시간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했던 당시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들도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 채 일을 할 정도로 당시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1866년 국제노동자협회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화입니다. K마켓 사건 이후 20세기에 들어서야 주 48시간제가 일반화되었고 이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놀랍게도 지금처럼 하루 8시간 정도를 일하게 된 역사가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임금 노동자가 되었지만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하루 8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었죠.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 항고할 정도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 하루 14시간의 작업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고 매달 2일의 휴일을 일요일마다 쉬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89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는 주 44시간제가 도입되고 2003년 주 40시간제가 시행되었지만 연장노동은 여전히 지속되었는데요. 2018년부터 워라밸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가 생겨나면서 연장시간을 포함해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인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 용감한 노동자들에 의해서라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이 밖에도 1929년 일제강점기에 여성 노동자 강주룡이 하루 12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에 저항하면서 평양의 을미 일대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하기도 하고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에 동참해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용기를 낸 노동자의 투쟁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죠. 노동시간의 단축 과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앞서가는 시대 정신이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 오늘날. 일을 오래,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결국 기업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생각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하루 6시간 노동 또는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의 경우 주 4일제 시행 후 생산성이 4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늘어난 여가 시간을 통해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정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노동 환경은 결국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 환경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미래의 노동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노동 인권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부족했던 재벌과 마찬가지로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 기분이 언짢은 고객도 갑이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화장품을 바른 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손님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무상 수리 기간이 한참 지난 보석을 공짜로 고쳐달라는 고객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준 매장인데요. 왜 처음부터 해주지 않았냐는 격렬한 항의에 직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한 백화점 주차 요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한 일도 있었죠. 법적으로는 직접 또는 통신망으로 고객과 만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감정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국내 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이 감정 노동자인데요. 실제 업무 현장 곳곳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면 감정 노동자 비율은 더 커지겠죠. 버스한 이런 장면 이젠 크게 놀랍지도 않을 정도니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아저씨 약결렸으면 말씀한 가지고. 너희 감정 노동자의 60% 이상은 1년 안에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회사의 요구로 감정 표현을 자제했다는 비율은 90%에 달했습니다. 감정 노동자 중에서도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는 전화 상담원들의 일상입니다. 서울시 업무에 대한 문의를 담당하는 콜센터인데요. 세계에서 관광지 임금 일도 좀 대한전에서 불러줄래요?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따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장난해? 앞도 하얘지고 그때마다 또 새로운 떨림이 오죠. 예,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끝낼 것인가. 전화 연결하는 아이가 있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고객님 저희 쪽에선 이 번호로 저희가 연결이 어렵습니다. 지금 너 보던 짓거리냐 이 소리하고 있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쪽쪽 소리 내봐. 최근 10년 동안 직장 업무로 생긴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수는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일부 콜센터에서는 부적절한 통화는 녹음하거나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에 전화를 걸어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업무 때문에 건강이 우려되는 감정 노동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하지만 간접 고용된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 아픈 상태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고객 주권만 무조건 최우선하는 업체. 부당한 언행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는 고객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